혹시 잡곡밥을 먹고 1년 만에 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아마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같이 잡곡밥을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잡곡밥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간은 우리 몸에 침투한 독소와 노폐물의 75% 이상을 해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유해물질들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간은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거나 잘못된 음식 선택들이 우리의 간을 점점 더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간에 치명적인 독소를 유발하여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간을 보호하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 하나가 수년간 쌓인 간의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른 음식 선택은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고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간 건강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쌀로 밥을 지어 먹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잡곡은 가공 과정을 덜 거치기 때문에 영양소의 파괴가 적어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에 들어가는 각종 곡물들이 특정 조건에서는 우리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수확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이 잘 된 곡물들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양질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현미나 보리, 콩 같은 잡곡들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에도 좋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구입한 지 오래되었거나 습한 환경에서 보관한 잡곡이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겨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까운 마음에 조금 오래된 곡물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곡물에 잘 생기는 아플라톡신을 비롯한 각종 곰팡이 독소들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질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간염이나 면역체계 약화,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 곰팡이를 장기간 먹게 될 경우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간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물의 상태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밥으로 지어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온에 장기간 노출된 아플라톡신 곰팡이는 열에 매우 강한 물질로 무려 200도 이상의 고온을 가해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하는 무서운 병균입니다. 따라서 밥이나 죽으로 조리하는 일반적인 온도로는 이 독성 성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성분이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간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비린내나 기름 쩐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잡곡을 오랜 시간 동안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입 후 바로 밀폐 보관하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2시간 정도 건조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개월 안에 먹을 수 있는 최소량의 양만 구입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곡뿐만 아니라 간을 상하게 만들고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김치나 젓갈 같은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젓갈이나 장아찌 좋아하시나요? 한국인의 대표 음식하면 김치와 장아찌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김치와 장아찌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으로서 깊은 맛과 향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효식품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되어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젓갈류와 절임식품들에는 간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과도한 나트륨 함량과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화학 첨가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젓갈 한 숟가락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가 들어있고 시중에 파는 절임식품들은 더욱 높은 나트륨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나트륨이 과도하게 체내에 축적되면 간에서 나트륨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간의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젓갈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부제와 색소, 그리고 감미료인데요. 특히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발색제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되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등도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젓갈류들 중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화학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짠맛을 내기 위해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MSG나 핵산계 조미료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파는 젓갈이나 장아찌는 피하시고 집에서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에도 소금을 적게 첨가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을 망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먹기 위해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육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공육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간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이 물질들은 가공육의 붉은색을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첨가되는 발색제인데 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서 간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루 50g 이상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20%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혹시 햄이나 소세지 한 개에 나트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소세지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가 들어있는데요. 햄이나 소세지를 일주일에 가끔씩 먹는 경우에는 건강에 큰 영향이 없지만 매일같이 자주 먹는다면 간 건강에 큰 무리가 가서 결국 간암까지 걸릴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 건강을 위해서라도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가급적 적게 먹거나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종 암을 예방하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간 건강에 최고의 보약인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로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중요한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은 간에서 중금속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도시의 미세먼지나 마트에서 사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 등을 통해 우리 몸에는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나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이 이런 미세먼지 중금속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의 풍부한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간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 역시 마늘 못지않게 뛰어난 간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간의 염증을 억제하고 간세포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특히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음주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간 건강을 위해서 양파를 자주 먹거나 양파즙을 드시는 것도 간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하지만 생마늘과 양파는 자극적이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굽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은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 알리신 생성을 극대화한 후에 요리해서 먹고, 양파는 물에 살짝 담가 매운맛을 줄인 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주자로 간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채소에 들어있는 독특한 성분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성을 크게 증가시켜서 체내에 쌓여있는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환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 함유된 비타민 C와 비타민 K는 간세포의 활력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K는 간에서 혈액응고 인자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K의 200%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 역시 브로콜리 못지않게 뛰어난 간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은 장벽을 강화시켜 장에서 간으로 전달되는 독소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은 위장 점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간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간경화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요리하실 때는 브로콜리의 경우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되기 때문에 끓는 물에 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고, 또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2분 정도 가열하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양배추는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데요.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무친 샐러드로 먹거나 양배추즙을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배추즙을 만들 때는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씁쓸한 맛을 개선하고 비타민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요리할 때 역시 마늘과 양파를 함께 사용하면 건강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 후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넣고 살짝 볶아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간 건강 요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간 건강 슈퍼푸드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보양식 채소로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으로 많은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추가 간 건강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부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몸에 좋은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우리 몸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간에 에너지를 주고 간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술로 인한 알코올이나 각종 미세먼지로 인해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해독시키는 데 있어서 베타카로틴 성분은 필수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추에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도 있는데요. 마늘만큼 많지는 않지만 부추에도 상당한 양의 알리신이 들어있어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로 인해 간에 노란색의 지방이 들러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부추를 꾸준히 먹으면 지방간을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추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에 따르면 부추를 살짝 익힐 경우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26배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열에 의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추천드리는 음식에는 육류와 함께 부추를 드시거나 된장국에 부추를 넣어서 먹는 겁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부추의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주고 부추의 풍부한 칼륨이 된장의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된장국이나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부추를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곰같이 동글동글한 생김새와 연한 녹색을 띠는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역사가 오래된 식품인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양한 효능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으며 요거트 및 올리브유와 함께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양배추는 인간을 밝고 원기 있게 해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채소라고 칭송할 정도로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사실 양배추의 성분을 보면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칼슘과 비타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유에 버금갈 만큼의 농축된 칼슘 성분이 들어있어 나이가 들수록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항산화와 항노화 효과를 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양배추를 매일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각광을 받는 필수 식품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양배추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양배추를 꼭 드셔야 할 기적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양배추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위장 건강과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100g의 생양배추에는 총 2.7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일일 권장량의 11%를 제공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물의 일부로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결합하면 젤리와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위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늦추어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이 들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줌으로써 혈당 관리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많이 생기는 질병인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풀려주기 때문에 변비가 싹 사라지고 장 청소를 통해 장의 염증이 싹 사라져서 장염이나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100g의 생 양배추에는 약 2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일일 권장량의 약 20%를 제공해 주는데요. 비타민C는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한 다양한 음식의 독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몸에 유익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및 다양한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평소 푸석하고 주름진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양배추에는 카로티노이드와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각질 제거와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푸석하거나 주름이 진다면 무조건 양배추를 자주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여성분들에게 좋은데요. 바로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예방에 특화된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항암작용을 하는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방과 여러 세포의 막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섭취한 여성들보다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낮았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양배추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양배추에 함유된 고이트로겐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십자화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 때문에 양배추즙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양배추가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양배추즙으로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치아가 약해져서 씹어먹는 것이 불편해 다양하게 즙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배추를 즙으로 내는 과정에서 영양소들이 파괴되거나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의 영양분은 기본적으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추출할 경우 모든 영양분이 쉽게 파괴가 돼서 아무리 많은 양의 고농축 양배추즙을 마신다 해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많은 영양분이 살아있는 효과 좋은 양배추즙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온에서 추출된 양배추즙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실 이유가 사라지고 효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양배추로 즙을 내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기농 양배추로 즙을 만드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 중에서도 가장 미네랄과 영양분이 높은 해풍 양배추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름만 양배추즙이고 다른 첨가물이 더 많이 함유된 제품도 있는데요. 최소 양배추 함유량이 90% 이상 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효능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하루에 한 봉에서 2봉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아침 저녁 식사 전인 공복에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도 빠르고 쉽게 포만감을 줄 수 있어 변비나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사과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암 예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암 예방의 최고인 식품이 바로 사과와 양배추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사과에 많이 함유된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각종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그리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로부터 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오래된 묵은 변을 배출시켜 대장을 청소하고 염증을 완화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 빈속에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에서 배출되는 위산 등으로 위가 쓰리거나 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갈아서 걸쭉한 스무디 형태로 먹거나 마시면 양배추의 비타민C가 위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위를 보호하면서 사과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와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끈적하고 독소가 가득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데요. 사과와 양배추를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사과의 팩틴 성분과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말끔히 제거해 주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양배추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양배추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온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잘못 드시게 되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다만 양배추 섭취량이 요리에 곁들여 먹는 정도의 소량의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자몽입니다. 붉은 빛을 띠는 과육과 시큼한 맛이 특징인 자몽에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양배추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먹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자몽에는 몸에 좋은 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몽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자몽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아줘서 주름진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몽의 경우 신맛의 산성 성분으로 인해 위산역류나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양배추의 비타민C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해서 속쓰림을 방지하면서도 자몽의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양배추와 자몽을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양배추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양배추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은 바로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양배추에는 풍부한 폴리페놀과 안토니아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뛰어난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들이 챙겨 먹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평소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은 항응고제로서 혈액을 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해서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배추를 농축한 즙으로 먹거나 과잉 섭취는 피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 먹는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기력과 에너지를 빠르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피곤하고 기력이 쇠할 때 바로 먹으면 금세 황소처럼 기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가 양배추와 같이 만나면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는 천연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양배추 바나나 주스를 꾸준히 먹고 간암이 완치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간암에 특히나 좋은 채소가 양배추인데요. 양배추에 함유된 인돌3카비놀 성분은 간해독의 생성을 도와 발암물질로부터 암 발생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바나나의 비타민C는 면역력을 키워서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기력이 쇠약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체내에 독소를 배출해서 암을 예방하는 양배추 바나나 해독 주스 만드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배추는 큰 거 3장 정도 준비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음 바나나 1개를 껍질을 벗겨 3등분으로 잘라주시고요. 우유는 200g 1컵을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양배추와 바나나를 살짝 쪄야 하기 때문에 찜기를 준비해주세요. 찜기에 물을 충분히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껍질 벗긴 바나나와 양배추를 넣고 센 불에서 1분간 쪄주세요. 1분 후에 불을 끄고 다시 3분 정도 뜸을 들여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찐양배추와 바나나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를 넣은 다음 갈아주시면 찐양배추 바나나 주스 완성입니다. 하루에 한 잔씩 아침 공복에 마셔도 좋고, 기력이 쇠할 때나 변비가 심할 때 한 잔씩 마시면 몸의 독소가 싹 빠지면서 깃털처럼 가볍고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